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어제 일본 살리쿠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력한 진동은 동북아 전체를 다시 한번 거대한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중국 산샤댐 건역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산샤댐 하면 홍수를 떠올리시겠지만 이번 중국 당국이 실시한 종합훈련의 초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4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 훈련은 단순 홍수 대비가 아니라 산사태와 지질재의 연쇄 반응에 집중되었습니다. 왜 중국은 댐 본체보다 주변 지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토록 정밀하게 점검했을까요? 오늘 엑소옥TV는 라이더 드론과 무인선까지 총동원된 이번 산샤댐 훈련의 수상한 초점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이번 산샤댐 훈련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는 바로 슬로프, 비탈면 균열과 연쇄 재난 사슬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산샤댐 구간의 도로에 15m 규모의 거대 균열이 발생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했습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지반이 물리적으로 뒤틀리고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댐 본체보다 주변 산 사태에 맞춰졌다는 점입니다. 지질학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산샤댐의 진짜 공포는 댐 자체가 깨지는 것보다 댐이 가두고 있는 390억 톤의 물 무게 때문에 주변 산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사태가 한꺼번에 장강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댐 안의 물이 순식간에 크게 출렁이면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파도는 산샤댐 벽을 넘어 하류를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댐 구조물 자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중국이 이번 훈련에서 라이더 드론과 수중 무인선까지 동원해 지형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장강 아래 지반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포착한 것일까요? 여기에 지난달 산샤댐 설계의 핵심 브레인인 천안푸의 체포 소식은 불길함을 더합니다. 설계와 안전 모니터링을 총괄하던 수장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던 산샤댐의 안전 데이터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설계도가 오염되었다면 이번 지질 재난 훈련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붕괴의 전조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리허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훈련의 성격입니다. 보통 댐 훈련이라고 하면 여름 장마철을 앞둔 홍수 대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벌어진 훈련의 공식 명칭은 지질재해 종합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도로에 15m 규모의 대형 균열이 발생하고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면 엄청난 양의 토사가 수면으로 쏟아지는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댐 본체의 문제가 아니라 댐을 지탱하고 있는 주변 지반의 붕괴를 중국 당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투입된 장비들을 보십시오. 라이더 드론, 경사면 레이더, 수중 무인선, 이 장비들은 물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표면이 1cm라도 뒤틀리는지 수중 지반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잡아내기 위한 정밀 탐사 장비들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장강의 물줄기 아래에서 중국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어제 일본 살리쿠 앞바다를 흔든 7.4 규모의 강진, 이 거대한 에너지는 일본 열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산샤댐이라는 시한폭탄이 놓여 있습니다. 산샤댐의 붕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닙니다. 장강 하류 4억 명의 생명, 그리고 중국 경제의 40%가 단 3시간 만에 수몰될 수 있는 인류 사상 최악의 재앙입니다. 결국 모든 재앙의 뿌리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달 산샤댐의 기술적 심장이자 안전을 보증해야 할 설계 핵심 수장 천원후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설계자가 침묵하고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발표하는 안전지표와 정상수위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한 자재와 리베이트로 얼룩진 설계도가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면 390억 톤의 물폭탄을 지탱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 아니라 거짓말의 성벽일 뿐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산샤댐 주변의 지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생한 일본 살리쿠 해역의 7클래스의 강진은 중국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샤댐 건설 당시 과다한 저수량과
수압의 영향으로 지표층의 변화를 가져와 인근 지역에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계속 경고되었었으며 중국 쓰촨성에는 강력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던 쓰촨성 원추원과 산샤댐 후베이성 이창은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산샤댐 기반 암서층이 매우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초대형 댐의 경우엔 강력한 수압의 영향으로 암석층이 깨져 댐의 물이 스며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지표층 틈새로 스며든 물은 지각 단층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진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해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지진도 무섭지만 중국 내륙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산샤댐의 지진 대응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샤댐의 후베이성 4월 16일과 17일 훈련에서 강조된 공천지수 통합 대응이라는 말도 상징성이 큽니다. 공중에서 보고, 하늘에서 보고, 지상에서 보고, 수면과 수중까지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위험이 한 방향에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홍수 대응이면 수위, 유량, 제방, 방류, 하류 경보 체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입체적인 관측과 대응 체계가 전면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중국 당국 스스로도 산샤댐 권역의 위험을 단순한 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형, 지반, 수역, 항로, 교통, 구조활동이 동시에 엮인 복합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는 항로와 선박 문제입니다. 산샤댐 저수지 수역은 단지 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중요한 수로이기도 합니다. 산사태로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면 문제는 산이 무너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가 오가는 길이 막힐 수 있고 선박 안전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베이성 보도도 이번 훈련을 통해 항로 통제와 전 과정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훈련은 단순히 산사태를 막아보자가 아니라 그 산사태가 불러올 수면 충격, 항로 위험, 구조 난이도, 주민 대피와 통제 문제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루는 그림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종합훈련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은 최소한 관리당국이 현장의 리스크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산샤댐 훈련은 중국이 산샤댐 붕괴를 인정했다가 아니라 중국이 산샤댐 권역의 위험을 생각보다 더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훈련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산샤댐은 정말 홍수만 조심하면 되는 시설일까요? 거대한 물을 가두는 구조물에서 더 무서운 것은 물 그 자체일까 아니면 그 물이 오랜 시간 바꿔놓은 주변 지형일까요? 댐 본체가 멀쩡하더라도 주변 지반과 사면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중국은 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4월 16일과 17일 중국 정부는 실전 장비를 총동원해 훈련으로 점검했을까요? 산샤댐의 진짜 공포는 언젠가 한순간의 붕괴 장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됐을지 모르는 집안의 변화, 사면의 균열, 연쇄 재난의 가능성을 누가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었는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정부의 산샤댐 훈련은 적어도 하나만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산샤댐 권역의 위험을 단순히 홍수 이야기로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강진이 다시 흔들리며 공포를 꺼내던 지금 산샤댐이 왜 산사태와 지질 재해를 훈련했는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남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웍TV는 더 깊은 진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